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결혼 3년 차 30대 가정주부입니다. 다른 여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자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그런 여자인데 결혼 전에는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나 진하게 연애를 했었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 몰래 2명의 남자들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도 남자를 무좋아 했는데 제가 엄마를 닮아 남자를 무척 좋아하는가 봅니다. 저희 남편은 밤에 대화를 무척 좋아하고 개방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남편 역시 저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간혹 남자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남편이 저 외에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하는데도 제가 밤에 대화를 너무 좋아해서인지 금방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실증을 내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하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들 역시 너무 실증이 나서 새로운 남자를 고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 앞집에 20대 총각이 이사로 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찾고 있던 E형의 남자였고 키는 별로 크지 않아도 어깨가 넓어 보였고 헬스를 했는지 근육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이 남자를 꼬셔겠다는 생각으로 앞집 총각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게 낫겠다 싶어 이삿짐을 가지러 여러 번 엘리베이터를 타는 앞집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앞집 남자를 만났는데 확실히 멀리서 봤을 때보다 가까이 보니 더 멋있어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앞집에 이사 오셨나봐요. 반가워요. 총각하고 인사를 했는데 분명 말을 또박또박 들릴 정도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겁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인사를 건네니 어리야.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 좀 하느라.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며 당황하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멍 때리며 있었냐고 물어보니 처음 절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계속 쳐다보게 된 거라며 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도 이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역시 요즘 젊은 세대는 직진이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당도했습니다. 서로 이은정 송현수라는 이름으로 통성명을 나누었고 현수 씨의 남은 짐들을 같이 옮겨주었는데 무거운 짐도 가볍게 옮기는 현수 씨의 팔뚝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옮기고 나서 고생했어요. 짐이 별로 없네요. 아날이 덥죠. 저희 집에 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 아까 보니까 에어컨도 아직 솔치 전인 것 같던데 시원하게 저희 집에서 좀 쉬다 가요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집에 초대했을 때 거절할까 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커피 한 잔 하다 보니 현수 씨 배에서 꾸룩 소리가 들리길래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말을 해주었더니 이번에도 거절하지 않더군요. 조리과를 나온 저는 오랜만에 요리 솜씨를 발휘해 보았고 금방 몇 가지 요리를 뚝딱 만들어 주니 현수 씨는 와 진짜 보기보다 손이 빠르시네요. 원래 이쁜 사람은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하던데 다 거짓말인가? 봐요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요리를 자주 드실 테니까. 부럽네요라고 말을 하며 학업지업. 먹는데 얼마나 복스럽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현수 씨의 머리를 만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빨리 손을 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너무 잘 먹어서 저도 게 만져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현수 씨는 사과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보자마자 그 상대가 저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잠시 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죠. 아까부터 저한테 스키하시는 것도 그렇고 방금 제 하는 행동도
그렇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서로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보단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고 말을 하는데 요새 20대는 참 대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뒷구멍으로 꿍꿍이를 꾸미는 사람보다 현수 씨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매력 있다고 말을 해주었고 현재 만나는 남자가 2명 있긴 하지만 이제 시들어져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남자가 현수 씨라고 말을 해주 왔더니 현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다가오며 저를 꽉 안아 버리더군요. 그러면서 현수 씨의 입술로 제 입술을 덮쳐버리고 말았는데 현수 씨는 거침없이 직진하는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있지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와 저는 만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서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저희들은 대나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은 서로를 느끼고 난 뒤 왠지 남편이 금방 올 것 같다는 생각에 현수 씨에게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되니 내일 다시 만나자고 말을 하였고 현수 씨는 아쉬워하며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은 만난 지 하루가 안 되었는데 벌써 몇 년을 만나온 것처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현수 씨는 집으로 갔지만 밤 12시가 넘어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 외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틀림없었는데 저 역시 바람을 피고 있으니 아무 말도 못 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나 오늘 친구들 모임 있어. 아마 내일 점심 뜻지 올 거 같아. 그리고 당신 우리가 아무리 서로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부부라만 서로 어디 간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처럼 말도 없이 외박하는 거 앞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갔다 올게 하며 남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심호흡을 한 뒤 현수 씨 집에 노크를 했더니 현수 씨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남자답게 안아 버렸고 보고 싶었어요. 아 누나 냄새가 너무 그리웠어. 근데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고 나온 거예요. 응이 시간에 나와도 아무 말 안 해요 하면 물어보더라고요. 아 현수 씨네 앞에서 남편 이야기하지 마. 지금 현수 씨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딴 얘기 할 거야 하고 말을 해주었고 현수 씨는 자기는 음식 솜씨가 없으니 시켜 먹자고 말을 하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가 뜨거운 스킨십이 물이 오를 때쯤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현수 씨가 문을 열어주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남자에게 대놓고 관심이 많았던 저는 늘 남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들 외모나 성격을 칭찬하며 말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현수 씨 이야기를 하며 잘생겼네, 어깨가 넓네 하면 말을 하길래 느낌이 쎄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거 보고 1층 쪽을 보니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길래 설마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온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으로 야 너 지금 모임을 여기서 하기로 한 거야. 아씨 남자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이 사단이 벌어주는구나. 여기서 처음 만난 남자랑 술을 먹고 쉽지 않어 지금. 제정신이야. LIC 하며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제가 남자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본인 역시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라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바로 이혼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현수 씨는 저에게 여자 뺨을 때렸으니 같이 살 필요가 없는 남자라며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렇게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고 만난 지 하루도 안 된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치가 떨린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버렸고 저는 현수 씨와 이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수 씨와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만나 사랑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랑을 잘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제 살 들어주셔서. 나는 소리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매우 조심스럽게 내가 입을 뗐다. 왜? 그렇지 않은가. 범죄자들을 소리를 지르면 더 흥분한다. 그렇게 나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다. 이러면 범죄자도 흥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 너무나도 간절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런데 이성이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이상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는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즉 내가 누워 있는 곳은 내 집이었다. 즉 강도가 든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이다. 아잉 자기 왜 그래?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인 거 알잖아. 왜 모른 척해. 계속 그 남성의 음성이 들려왔다. 애교 섞인 목소리라 마치 자신의 애인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마치 나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내 남편이 아닌 것은 확실했다. 그야 당연한 게 내 남편이 이렇게 젊을 리가 없으니까. 무엇보다 남편과는 는 사별한 지 한참이나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감정은 계속해서 들었다. 그 음성은 젊을 뿐 이질적인 목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덮여진 이불을 들추어 봤다. 그리고서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딸 녀석의 남편이었고 때문이다. 녀석은 계속해서 나를 안고 있더니 내가 움직임이 없자 말했다. 자기야 왜 그래 많이 피곤해. 그 말을 하면 녀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녀석의 동공도 지진난 듯이 흔들리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제서야 비로소 서로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식별한 것이었다. 처음에 그 녀석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씩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이렇게 된 거 그냥 끝까지 가볼까요? 무슨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말하려는 찰나 녀석이 말했다. 지금 바로 옆방에 자신의 아내와 손주가 자고 있다고. 만약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가정이 파탄나게 될 거라고. 나는 처음에는 세게 나갔다. 그럴 거면 그래 보라고. 하지만 녀석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면 장모님이 사랑하시는 손 녀석이 아빠 없이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괜찮으세요라고 하기에 나는 차마 거기서 더 입을 떼지 못했다. 사실 나는 손준 녀석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싫었다. 무엇보다 나도 아버지가 없이 커서 그 고통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자리에 누워서 몸을 맡겼다. 저는 50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한 가지 유일한 낙은 자식이 크는 것을 보는 것이었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를 당해 죽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게 자식은 단 한 명입니다. 녀석은 제 인생의 전부였죠.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남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죠. 정말 다 좋죠. 다 좋은데 이 녀석의 문제점은 참으로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데려오는 남자마다 팔에 문신이 가득했고 양아치처럼 건들다 이만했거든요. 몇 마디 나눠보고서는 이내 양아치인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에게 꼭 저에게 검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남자 친구가 생기면 하지만 역시난 녀석은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양아치 같은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자기 말로는 나쁜 남자가 끌린다고 하나. 아무튼 그러더군요. 정말 제 자식이지만 따기가 마렵다고. 그래도 다행히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는 정상이더라도 준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든 게 문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결례 자리에서 술을 한잔하며 딸의 남편이란 녀석에 대해
알 수 있었죠. 생각도 건실하고 책임감도 꽤나 강했습니다. 이 녀석이라면 딸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하더니 삐걱되더군요. 제 딸 녀석과 딸. 남편은 10살 차이입니다. 남편이 10살이 많죠. 그래서 딸 남편이 제게 와서 자주 상담하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아내와는 진지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저도 그럭저럭 납득을 했습니다. 제 딸이지만 제가 봐도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달래며 적당히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생각이 상당히 깊더군요. 미래에 대한 설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요. 32살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어른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확실히 제 딸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이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녀석이 제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었죠. 상담하다가 너무 시간이 늦으면 제 집에서 자기도 하면서요. 저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여기서 자냐고 했지만 녀석은 잘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더군요. 저도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고 안방에서 재우고 했습니다. 지만 불안하다고 생각했었죠. 아무리 장모와 사이라고 하나 남녀 관계였으나 사건이 터지더군요. 바로 제가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어봤더니 녀석이 있던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 건의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하면 저도 조금 설레다. 저도 제가 미친 줄 알았는데 나름 납득은 가더군요. 워낙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녀석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터진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녀석이 혼자서 상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몇 번 거절당하자 녀석은 더 이상 상담하러 오지 않더군요. 문 앞에 초인종을 눌러도 저는 단호히 돌아가라고 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또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을 봤더니 사위 녀석이더군요. 그래서 거절하려던 찰난 녀석의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왔더군요. 아내와 손주와 같이요. 원래라면 안 되겠다고 하려고 했으나 손주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차마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맑고 빛나는 눈을 보고 있으면 온 세상의 고난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 녀석은 어느덧의 삶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디 이 녀석은 못하지 않고 잘 자라 주었으면 하는 바람만 가득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셋이 모여서 술을 한 잔 거하게 했습니다. 웬일인지 짠 사위 녀석이 와인을 사 왔더군요. 술이 약했던 제 딸 녀석은 먼저 들어갔고 손주 녀석은 제 딸 여성 옆에서 씩씩 자고 있더군요. 생각보다 술이 샜는지 저도 알딸딸 하더군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막잔하고 가려는 찰나 사위 녀석이 제제 손목을 턱 잡고서는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자신은 아내보다 장모님이 좋다고. 그 어른스러운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라면 게다가 근 나이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된 몸과 얼굴이 자신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저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순간적으로 흔들리긴 했습니다. 차위 녀석은 생각도 깊고 외적으로도 꽤나 준수하고 직장도 번듯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아직 젊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제 눈빛이 흔들린 것이 느껴졌는지 녀석이 입을 가져다 대더군요. 저도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입이 나가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입맞춤을 할 뻔했지만 저는 간신히 이성을 차리고 거절했습니다. 손주 녀석과 짤 녀석을 볼 면목이 없다고 차마 못할 짓이라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장모님을 좋아한다고 저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서 안심하고 자던 찰나에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 보인 녀석이 있더군요. 게다가 제가 손주 녀석을 얼마나 끔찍이 여는지도 알아 오히려 협박을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손주 녀석이 얼마나 슬퍼할 것 같냐고 이 일로 이혼하게 되면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크게 되는 건데 괜찮겠냐고 제 트라우마를 파고 들더군요. 어릴 적 저는 아버님 없이 자랐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녀석과 저는 밤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싫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고 녀석을 감방에 넣었겠지만 녀석을 핑계로 참한 녀석과의 관계를 허락하고 싶은 비겁한 심리가 아닌지 하고요. 저도 제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고도 겨우 이런 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답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이혼녀 소리를 듣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혼 후 많이 외로운 와중에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왔으니 바로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나는 분명 돌싱녀이고 나이도 훨씬 많은 33살. 늘 사랑 표현 못 받고 살다가 혼자 사는 아줌마를 이쁘다 해주고 여자로 봐주는 그 남자에게 툭 빠져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25살이에요.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냥 너무 좋습니다. 나를 여자 취급해줍니다. 손잡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설레임이 정말 얼마만인지 저한테도 아직 설레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가 즐겁습니다. 어쩜 좋죠. 남편 하나밖에 모르던죠. 20대 후반에 전 남편을 만나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멋져 보였고 제가 더 많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구애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 하나만으로 그 남자와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었다고 할까. 남편의 무관심 사랑. 표현이 없는 남편 번듯하게 잘생긴 얼굴 빼고는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남자 돈벌이도 시원찮고 특히 저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는 얼마나 밝히는지 꼴에 작긴 상남자라고 바람까지 피웠네요. 결혼 생활 2년 만에 신혼 생활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 결혼 생활 자전 다툼과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결혼 생활 남들에겐 성격 차이로 나와 신랑이 협의 이혼을 한다고 했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도 도로 인해 저도 다른 남자에게 몇 번 끼부리다 걸려서 서로에게 오만정 뚝 떨어져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부유한 아버지 덕에 20대 중반에 이미 제 앞으로 된 5층짜리 삼각 건물이 하나 있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가지고도 하루하루 즐겁게 놀고 먹으며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제가 빌딩을 팔아먹거나 뉴스에 나올 법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혼까지 한 딸에게 별로 간섭을 난 하셨고요. 남편과 이혼 후 몇 명의 애인이 있었지만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헤어져 외롭게 지내고 있었네요. 최근에 여고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들 대화 주제가 남자 이야기더군요. 어떤 친구는 유부녀인도 거저 연하의 남자친구 자랑이었고 신랑 자랑 다들 자기 남자들 자랑 뿐이더군요. 친구들 대부분이 놓고 말는데 신랑 말고도 다로 만나는 남자가 한 명씩은 있더군요. 속으로 있는 것들이 더 하다 싶었죠. 이혼한 나도 아직 제대로 된 애인이 없는데 오랜만에 만나 혼자 살고 있는 친구 앞에서 다들 신랑 자랑뿐이니 웃기는 얘기지만 부럽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는 자기는 애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신랑 자랑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자상하다, 자기를 200% 넘게 만족시켜준다 그러면서 낮저밤이 스타일이라고 낮에는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밤만 되면 상남자로 변해서 자기를 이겨 먹는다면서 결혼 생활 5년째인데 남편이 너무 피곤하게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남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집안 남자들이 하나같이 낮저밤이 스타일이라며 집안 남자 이야기까지 하는데 듣고 있자니 배도 아프고 결혼하려면 친구 신랑 같은 남자랑 해야 하는데 싶더군요. 그 친구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남자 쪽이 학력이 인물이며 친구에 비해 많이 기운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친구들 중에는 결혼 생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남편 이야기할 때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거짓말처럼 안 보였고 참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옆에 듣고 있던 친구가 도대체 얼마나 잘해 주길래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희 상상에 맡기게 모든 면에서 상상 이상이야 그러는데 이혼녀 친구 앞에서 너무 신랑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했네요. 다른 친구들도 말은 없었지만 다들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 친구 남편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훤칠한 외모도 아니었지만 몸집이 크고 단단한 체격에 머슴 같은 스타일의 성실한 남자였어요. 그 친구 신랑이 우리 동네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웬만한 생활용품은 거기서 사다 보니 오며 가며 친구 신랑을 자주 보는 편이었는데 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랑 자랑을 해대니 나도 모르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남자구나 싶기도 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예전 같지 않게 멋져 보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무튼 그날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친구 신랑 자랑에 배가 아팠는지 잠이 쉽게 오질 않았네요. 며칠 후 친구네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주문하고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원 알바생이 저를 보더니 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은 특별히 신경 쓰라고 했다며 자기가 마트 사장 조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알바생을 처음 보는 순간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원래 누구를 좋아하려면 정이 좀 오래부터 가능한 일일 텐데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첫눈에 반한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물론 전 남편에게도 금사하였지만 처음 보는 남자한테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 신랑 조카라는 말이 먼저 관심이 끌리긴 했네요. 모임 때 신랑 가족 내력까지 꺼집어내 말했던 게 생각났는데 알바생 중에 친척이 하나 있다고 어린 놈이 벌써부터 여자를 밝혀서 얼마 전 마트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꼬셔 사귀다가 삼촌한테 걸려서 혼이 났다고 웃으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땐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알바생은 20대 중간의 군제대 후 휴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일지라도 꼬셔서 사귀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나 정도의 도리라 그 알바생에게 여자로서 충분히 어필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도 마트에 배달 주문을 했고 알바생이 왔네요. 제가 한번 꼬셔보기 위해 작정을 한 거였죠. 차심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처음 봤을 때보다 티도 더 큰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생기기까지 해서 나도 모르게 얼굴 엄청 붉어진 채로 계속 몰래 힐끔힐끔 알바생을 쳐다봤네요. 그러다 중간에 그 알바생이 내가 계속 쳐다보는 걸 눈치채고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알바생도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 뒤로 잘 보이기 위해 옷도 나름 신경 써서 차려입고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 마트에도 자주 찾아가다 보니 점점 그 친구와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친구가 나보다 8살 어인 25살 이름은 두식이 군제대 후 대학교 복학하기 전 삼촌마트에서 알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총각이 아줌마를 만났다니 한창 나이에 군제대하고 여자 생각이 많이 날 때이긴 할 때죠. 한 번씩 배달 오면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연락처와 원룸에서 혼자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돈과 시간밖에 없던 저는 조식과 연락도 자주 하고 지내고 시기가 퇴근 시간에 맞춰 야식도 앱으로 결제해서 보내주고 이쁜 옷도 인터넷 쇼핑해서 원룸으로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럼 시기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좋아했네요. 그는 나를 점점 더 믿고 잘 따랐습니다. 하루는 시기 쉬는 날에 누나랑 놀아준다고 우리리 집에 놀러왔고 술을 한잔하면서 두시기가 한다는 말이 누나는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은데 왜 남자친구 없어요? 누나는 아직 두시기 같은 남자를 못 만나서 그렇지. 두시기 너 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아줌마랑 사겠다며. 그 아줌마가 이뻐? 누나가 이뻐 물었더니 당연히 제가 훨씬 더 이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누나 정도면 마음에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었죠. 저를 이쁘다 해주고 여자로 봐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놈에게 공들인 보람이 있구나 싶었다. 두시기는 제가 기분 좋으라고 막춤까지 춰주고 항상 웃게 만들어줬어요. 그는 친구 말처럼 정말 낮잡밤이었네요. 평소에 착하고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상남자가 되어 나를 대하기도 했고 시와 있으면 여자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기가 사는 원룸에 찾아가 밑반찬도 직접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빨래도 해주고 저는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신혼생활을 시기와 보내며 행복했었습니다. 뭐든지 직접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하루는 청소나 좀 해줄까 싶어서 원룸으로 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비밀번호를 바꿨고 앞으로는 원룸에서는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3일 전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원룸에서 더 이상은 나랑 만나는 건 골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또래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지 않겠냐며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더 괴로웠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손은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뭐 예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원룸에는 앞으로 여자친구만 올 수 있다네요.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남자였나 싶기도 하고 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그리고 집까지 운전해서 오는데 새로움과 섭섭함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시에게 카톡이 왔더군요. 누나랑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자기 인생을 걸 만큼은 아니다. 적당히 선을 지켜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만남을 유지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안 될 것 같다면서 나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 친구에게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첫사랑의 시련을 당한 듯 가슴이 너무 시리고 아파왔습니다. 왜 난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는 걸까요? 남자들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죠? 어린 놈에게 이제껏 노란한 것만 같아 기분이 좋지 않네요. 하지만 지금도 그 친구를 잊지 못해 다시 연락을 할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밖으로 나오니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입구에서 있었다. 총각 아직 자는 거 아니지네. 아직 안 자요. 그리고 저 총각 아니라니깐요. 왜요? 오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딱히 일이 있어 찾아온 건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와서 며칠 전에 일도 고맙고 해서 시간 괜찮으면 술 한 잔 마실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그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다. 40대 초반의 가정 주부이고 우리처럼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래서일까? 동질감이 생겼고 그날 이후로 서로 왕래하면서 누나 동생하며 지내게 되었다. 쉬는 날 하루 종일 집구석에만 있는데 옆집 여자에게 카톡이 왔다.
지금 혼자 있는데 자기네 집으로 건너와서 밥이나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녁을 먹고 반주로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따라 소주가 왜 이리 쓰냐. 술이 달면 그건 술이 아니죠. 누님 그나저나 옆집 아저씨는 참 착실한 것 같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젊은 사람이 매일 그 시간에 들어오고인 업여. 애인이랑 데이트라도 좀 하지 맨날.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요. 별거 중인데. 무슨 여자예요? 혹시 아줌마랑 저랑 둘 다 이혼하게 된다면 서로 애인해 주기로 하면 어떨까요? 난 엄격해.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30 초반 짧은 연애 기간 끝에 마누라가 임신을 해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인물이 좀 괜찮습니다. 얼굴은 귀엽고 섹시하게 생긴 베이글여. 입니다. 처음 대시할 때부터 무진장 무시당했는데 승부욕이 발동이 되어서 물량 공세와 끈질기게 매달려 연애를 시작했고 피임에 실패해 중절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결혼을 마음을 먹고 임신 4개월 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립니다.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다며 시도 때도 없이 기분이 다운되면 절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영웅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막상 그렇게 원하던 나이 어리고 외모가 제 이상형인 베이글녀와 결혼을 했지만 더러운 성질 머리에 맞춰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서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아이까지 임신했으면 참고 또 참고 그나마 아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맛있는 음식이나 값비싼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아이를 낳고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아이 보느라 피곤해서 안 된다. 내가 살이 너무 쪄서 보기 싫으니 다이어트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또 피임 제대로 못해서 아기 생길까봐 두렵다. 결국 아내의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넘게 부부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어린 아내를 떠받들고 살다 보니 저의 하루 일과는 집과 회사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형 국산차를 타고 다녔는데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간다며 4천만 원이 넘는 미니 쿠페로 차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때때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다음날 저녁에 한바탕 짜증을 부리더니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미니 쿠페를 사주었습니다. 새 차가 생겼다고 신이 났는지 애는 친정에 맡겨두고 허구한 날 차를 끌고 다니며 밖으로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 몰래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듯한 대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평소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냐고 바람핀 거 맞냐고 하니까 당당하게 맞다고 합니다. 전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손을 했습니다. 그날 저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을 내 맘에 속 드는 예쁜 마누라, 얻어 어음 같은 생활을 해왔건만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온 내가 정말 분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마에 들면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결혼 후 수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집 사람한테는 처음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미안하다라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들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미안하다는 말은 이혼하자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가정까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어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원룸에 이사 오던 날 옆방의 이기호 회사는 40대 아줌마를 만났는데 인상이 참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어요. 이 이호는 방이 2개고 거실에 있는 3룸 구조였는데 또래에 아저씨가 원룸으로 이사 온다니 여러 가지로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어머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시나 봐요. 원룸은 어떻게 생겼지 구경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왠지 인상도 좋아 보였고 자주 마주칠 것 같아 반갑게 인사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이는 42살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지만 30 중반에 늦게 얻은 아들이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나는 막상 원룸에서 지내려니 막막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몰랐다. 갑종 공과금이 욕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물쓰레기 등등 막막하고 암담해서 하루하루를 널 놓고 지내다가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들이 혼자 지낸다는 소식에 안타까워 직접 농사지은 사과를 2박스나 보내왔다. 나는 원룸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눌 겸 사과를 검은 봉지에 가득 담아 각 층마다 하나씩 돌렸다.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옆집 비배 기호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하며 아줌마가 나오는데 생글생글 잘 웃는 모습이 매력있는 얼굴이었다. 아이고 올 이런 건 다 가지고 왔어요. 잘 먹을게요. 총각 원룸에서 혼자 산다니 날 총각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하루는 옆집 아줌마가 급하게 내 방으로 찾아왔다. 총각 안에 있어. 내가 관문을 열자마자 급한 일이 생겼다며 3시에 자기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데 아줌마는 지금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며 내가 하원하는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 때까지만 돌봐달라는 거였다. 아줌마의 다급하고 애원하는 듯한 부탁에네 그럴게요 대답하고 말았다. 그날 아줌마는 밤시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또 아줌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대답을 해왔다네. 에바 주셔서 고마워요. 총각 아줌마 안색이 창백해 보였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다.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가. 평소 같으면 반갑게 웃으며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잘 받아주던 아줌마가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자 아줌마는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닌가. 나는 당황스러웠다. 친하지도 않은 남자 앞에서 눈물을 누가 보면 오해라도 할 만한 상황이었다. 아줌마는 아무 일 아니라면서 집안에 일이 생겨서 그런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점심때쯤 아줌마가 절 찾아왔어요.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늦게까지 아이도 봐주고 그랬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친하지도 도 않은 사람 앞에서 주책 없이 눈물까지 흘렸다며 미안해서 김치전을 좀 만들어 왔다고 한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아시죠네. 그래도 될까요? 안 그래도 총각한테 물어볼게 있었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약간 빨갛게 충혈도 있어 보였다. 그래도 나한테 찾아온다고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화장도 한 듯 보였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말을 걸어서 아줌마는 내 방 쪽을 가리키면서 집에 누구 있나요? 아니요. 저 혼잔데 왜요? 뭐 좀 여쭤볼게 있어서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남편분은 요즘 잘 안 보이네요. 남편 이제 없어요. 어제 오늘 아줌마의 행동과 말투로 봐서는 분명 남편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다. 서로 속내를 알 만큼 친하지도 않고 가까이 이렇게 오래 있어 보는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저 남자들은 어리고 이쁜 여자하고 사귀면 조강 지쳐 다 버릴 정도로 정신 못 차리나요? 꼭 내 얘기라는 것 같았다. 그건 왜요? 아줌마 남편이 7살 어린 여자와 눈이 맞아서 처자식 버리고 이혼하자서 자기 집만 챙겨 집을 나갔다는 거다. 아줌마는 또 매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위로를 해 줘야 될지 몰라서 진심으로 아줌마를 위로해 주었다. 저도 사실 아내가 바람 피워서 지금 별거 중이에요. 아줌마랑 저랑 똑같은 처지네요. 그러니 절 봐서라도 힘내세요. 김치 전하면 또 동동주 아니겠어요.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한잔 할래요. 아줌마는 실컷 울었는지 내가 자신과 똑같은 처지라게 위로가 되었는지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니 한결 편해졌는지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보는 것 같았다. 내 같은 처지에 사람끼리 한잔하지. 오늘은 실컷 마시고 취해야겠다. 어색했던 분위기를 바뀌었고 그동안 아줌마가 살아온 인생 얘기, 내가 살아온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아줌마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찾아왔다. 아줌마 방금 웃었어. 웃으니까 이쁘네. 내가 이쁘다는 소리에 싫지 않은 듯 살짝 부끄러워했다. 앞으로 우리 돌심장 지내 보존의 도심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제 총각이라 안 부르고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다음 날부터 아줌마는 선배님 집에 계시냐며 수시로 놀러왔고 가끔 청소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갔다. 며칠 뒤 퇴근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초인종이 울렸. 현관 구멍으로 내다보니 이기호. 아줌마다. 시계를 보니 밤일시 문을 열어주었다. 손에는 복분자 술 들고고 있었다. 우리 술 한잔해요. 선배님. 저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짐작에 오고 싶었지만 아이를 재우고 오느라 늦었다고 한다. 아줌마와 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한 잔도 잠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오래전부터 서로 잘하던 사이냐. 정말 편하게 대화가 오갔고 술이 들어가니 아줌마가 더욱더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살아보니 어리고 이쁜 여자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쉬는 날 방구석에 둘만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상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선배님 지금은 저랑 단둘이 있는데 같이 있어 보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아줌마는 안 지루하죠. 너무 즐겁고 대화가 잘 되어 발그스름한 얼굴에 끼넘치는 눈웃음을 짓는다. 그날 아줌마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 3개월 뒤 나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완전한 이혼남이 되었고 옆집 아줌마 역시 마음이 돌아선 남편과 이혼했다. 서로에게 맞는 인연이 따로 있는가 보다 겉모습은 전 아내만 못하지만 옆집 아줌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날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어한다. 노각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자들을 싫어하거나 저한테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어느 하숙집에서 3명의 여자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받았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여자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졌고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려 홀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여자를 만나지 않게 된 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지방 대도시에는 대학에 합격을 하여 어느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숙 집에는 과부인 아줌마와 2딸들이 살고 있고 남편분은 타지에서 생활하시느라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대 혈기왕성한 남자인 데다가 다들 저보고 미국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미국 배우와 비슷하겠고 하시겠지만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셔서 그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 드녀. 저는 어린 시절 놀림을 많이 받아만 점점 자라오면서 얼굴이 나름 잘생긴 편이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조금씩 높아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과부인 아줌마와 2딸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15명 정도의 남녀 학생들이 살고 있었고 과부인 하숙집 아줌마는 정말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나이 데다가 너무 친절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조각이 막 걸어다니네. 걸어다녀. 이렇게 잘생긴 학생이 들어왔으니 한동안은 여학생들 선물 공세로 바빠지겠네요. 그렇지만 우리 딸들도 좋아하겠다. 너무 잘생겨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줌마가 요리를 잘해서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거.
드는 열리 말고 다른 거 원하면 아줌마한테 문자 때리고 알았지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어떤 건지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줌마가 말씀하신 대로 두 딸들 역시 저에게 자주 말을 건네왔는데 뛰어난 미인은 아니어도 성격이 착하고 싹싹한 정도였어요. 큰딸 소영이는 성격이 털털하고 작은 딸 소미는 약간 내성적이지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거든요. 하숙집 아줌마와 두 딸들과 금방 가까워졌고 하숙집 아줌마는 저 혼자 있을 때 저에게는 특별한 음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하숙집 아줌마는 어느 정도 친해졌다 생각했는지 대놓고 오골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식이는 언제 봐도 잘생겼어. 아직 어려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치 아줌마가 능숙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알려줄까? 응. 아줌마 애인 있었는데 헤어진 거. 너도 알고 있지. 알고 보니까 그놈 제비 족인 거야. 싸가지 없이 내 앞에서 알랑방귀 기다가 딱 걸려서 내가 뻥하고 이제 연상보다 연하의 남자를 만날 볼까 하는데 우리 용식이가 아줌마 도와줄 테야 하며 제 옆에 다가오시는 아무리 하숙집 동기들이 아줌마가 이쁘다며 칭찬을 해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하숙집 아줌마는 달리 둘째 딸 소민이는 몰래 저를 엿보는 게 느껴졌는데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 그냥 쳐다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리송하게 제 주변만 맴돌던 소민이는 저에게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방에 쪽지를 남겨두었고 저는 귀여운 소민이의 행동에 약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설레면서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 쪽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답장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잘나 큰딸 소영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처럼 제 방으로 놀러 와서는 용식아 나 너한테 좋아한다고 고백도 하고 사귀자고 대놓고 말도 하고 저번에 내가 준 선물도 받아가 놓고선 왜 아직도 답을 안 해나 너 좋아하니까 우리 사귀자고 한 달에 넘게 답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냐. 아직까지 대답하네. 잘못이다 내 타지 말아라 하며 갑자기 제보에 기습적으로 뽀뽀해는 겁니다. 저는 얼떨그려 소형 누나와 스킨십을 하고 말았고 누나의 거침없는 손길에 저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었을 때쯤 식장에 다녀오신 하숙집 아줌마가 문을 여는 바람에 소영 누나와 저는 아줌마에게 모두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크게 화를 내면에 둘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냐고 물어보았고 아줌마랑 저랑 사귀고 있었는데 제가 바람을 핀 것마냥 저를 놀리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착실게 보고 마음이 들어했는데 뒤에서 있단 식으로 뒤통수 치냐서 화를 내고는 나가 버리셨습니다. 솔직히 아줌마 혼자 생각하고 저에게 야한 농담을 하며 다가온 분은 아줌마인 데다가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왜 혼자 저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소영 누나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하던 거나 마저 하자면서 방문을 잠그고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소영 누나와 만날 때마다 사랑의 선을 넘기 시작했고 누나를 통해 여자에 대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여 저 역시 남자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영 누나와 몰래 관계를 갖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을 들렀는데 그곳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소민이를 보게 되었어요. 소민아 너 여기서 뭐해? 혼자 술 마시고 있었어? 얘 봐라 여자가 혼자 이렇게 해롱해롱 할 정도로 술 마시고 있네. 무섭지도 않냐. 일어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민이는 대답도 안 하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난 그냥 오빠 포기할래. 언니랑 둘이 잘해봐라. 얼굴이 잘생기면 뭐해. 엄마가 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엉가들이다 가버리고 내가 쪽 집어낸 거 씹어먹고 내가 남자냐. 휴넌내 갈길 갈아난 술이나 마 먹고 가란다. 아 술이 달다 하며 남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소민이가 저에게 남긴 쪽지가 생각났고 그 쪽지에 대한 답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말을 주니 소민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어느 으슥한 골목으로 가더니 정신없이 제 입술을 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줄만 알았던 소민이에게 이런 박력 있는 모습이 있다니 의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시 한 번 더 두근거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소민이와 아무도 없는 그 골목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소민은 분명 거침없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다음날 되니 평소와는 달리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영이 누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두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를 피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도 피하기만 하고 전화나 문자마저 씹어버리니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두 자매랑 멀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미대에 다니는 미주라는 여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던 여자와는 달리 민주는 너무나도 도도하면서 차분한 여자였고 그래서인지 연애 시절 동안 손만 잡고 뽀뽀만 하다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민주의 요구로 사랑에 선을 드디어 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하고 싶었던 걸 어떻게 참았는지 의아할 정도로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일주일에 2~3번 사랑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누나와 소민이가 저에게 더 이상 다가오질 않으니 뭔가 찝찝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하숙집 아줌마가 딸들이랑 대판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며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저를 만져가며 저에게 치근덕대는 아줌마였다. 기분이 왜 안 좋은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이 센 편이지만 아줌마도 술이 만만치 않게 세더라고요. 둘이서 소주 6병을 먹고 7병째 마시고 있었을 때쯤 요새 우리 딸들이 용식이한테 꼬리 안 치지 내가 홍구 먹네 줬거든. 엄마도 젊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는데 위아래도 없이 지들이 꼬시려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응 나한테 딱 걸린 거지. 아유 내가 지들로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용식이가 우리 애들이랑 선을 넘었던 안 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우리 용식이 책임질 건데 누나 따라올래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신 게 죄입니다. 뭐 하러 그때 술을 마시자는 말에 넘어가서 술을 마셔버린 건지 저도 모르게 아줌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여자친구 숙집 아줌마 집 아줌마의 2딸들과 전부 사랑에는 넘어버리고만 나쁜 남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저를 신세계로 초대해 주더군요. 지금까지 만난 여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뭔가 저를 가지고 노는 듯하면서도 애틋하게 무언가 바라는 몸짓. 왜 남자들이 연상을 좋아하는 건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숙집 아줌마는 젊은 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같이 선을 넘은 뒤로 더 반해버릴 것 같다며 저에게 앞으로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 자기 남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월세가 부담되긴 했던 터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아줌마 아니 누나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누나랑 내가 사귄다는 거 비밀로 해 줘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친구는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알았죠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줌마는 알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간 날 저도 모르게 소영 누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그곳에서 사랑의 선을 넘는 도중 외출을 하고 돌아온 소민이와 하숙집 아줌마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아줌마는
자기랑 사귀고 있는 도중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와의 비밀 연애를 슬슬 말해버리기 시작했고 게다가 정말 재수없게도 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여자친구 민주도 그 모습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소영 누나에게 하숙집 아줌마와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던 것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여전히 만나고 있는 민주와 관계까지 모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그 집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소영 누나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해버려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얼굴 하나 믿고 살아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